한국일보 일면입니다. 결국 꺼내든 위드 코로나. 참 조금 전에 쉬운 우리말로 했는데 역시나 또 영어 표현이 나옵니다.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간다. 그러니까 이제는 거리 두기만 해서는 한계가 있으니 코로나 상황을 인정하면서 과연 방역 지침을 방역의 수칙을 뭔가 좀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계속 있어 왔는데 이제 방역 당국이 위드 코로나라는 말을 꺼냅니다. 정부 추석 때쯤 방역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을 전환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1차 접종이 70% 되고 2차도 50% 도달된 위중증 환자 그리고 치명률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 단순히 네 자릿수, 1,000명 나오는 네 자릿수 그런 확진자 수에 국한하는 거 말고 이제는 방역의 방향을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당국 방역재개 개편 첫 공식화. 그럼 이런 가운데 오늘 1차 백신 접종률이 절반 50%를 넘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진 먼저 좀 보세요. 어제 이제 정부가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 수도권은 4단계, 그리고 비수도권 3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조치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부탁해요. 080 콜 체크인 이걸로 이제 입장할 때 체크인 해달라는 거고 백신 인센티브가 부활했는데 보세요. 8월 23일이면 오늘이 21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요.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1차 가지고는 안 됩니다. 2차까지 맞고 2차 맞고 바로 이튿날부터 안 됩니다. 2차까지 맞고 2주가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8월 23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는 지금 이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는 오후 6시 이후에는 이 카페나 식당에 2분까지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4분 들어갔다 하더라도 2분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8월 23일부터는 백신을 맞으신 분이 있으시면 그분은 인원수에서 제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 완료자가 있으면 2명 플러스 알파까지 가능하다. 이런 추가적인 조치를 정부가 어제 방역 조치로 내놨습니다. 먼저 방역 당국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차 접종이 70%가 아마 추석 전에 달성할 것 같습니다. 2주가 지나게 되면 완전 접종이 되기 때문에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는 검토가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글쎄요. 이게 반갑게 들릴까요? 유용호 교수님 아니면 아직도 이 전제 조건은 있어요. 백신 접종률이 일단은 목표 달성이 이루어져야지 위드 코로나 국면으로 갑니다.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4단계를 오랫동안 했는데 4단계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또 그 거리 두기를 한다 그래도 이 국민들의 그 참는 인내 한계에도 한계가 보이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드 코로나란 말을 정부에서 안 썼지만 이제는 쓸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이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은 9월 말 10월 초라고 그러죠.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중증 환자라든가 위중 환자 이런 비율이 낮아지니까 네. 어차피 경제와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위드 코로나로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제 생각에는 이제 치료제인 것 같아요. 치료제가 빨리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 세계적인 그 제약회사에서 백신도 그렇게 만드는데 왜 치료제를 이렇게 빨리 안 만드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백신을 많이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닌지 네. 그런 생각도 막 들고. 네. 오죽하면 그런 생각 들 수 예, 있겠어요. 그렇죠. 치료제를 빨리 만들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독감과 같이 걸리면은 백신 맞고 치료제 맞으면 금방 회복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방역 당국의 정부의 어떤 이 방역 대책이 전환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전환해야 되는 이렇게 가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엇박자 나는 게 저는 말씀하시겠지만 네. 자영업의 10시를 9시로 제한했잖아요. 저렇게 위드 코로나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또 그러한 통제 정책을 또 강화하는지 통제 정책이란 말이죠. 통제 정책이지 통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를 가는 건데
저는 이 방역 당국의 공무원분들이 뭔가 타겟을 자꾸만 자영업자한테만 책임을 돌리는 거 아니냐. 집단 감염 자체는 다른 데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10시나 9시나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런 걸 저는 통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도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완전 엇박자나는 것 같아요. 방역 당국이 흐름과 다르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이제 어제 방역 당국이 새로운 조치를 내놨습니다만 그 이후에 파장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제 다음 기사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이면 보니까요. 위드 코로나 이제 운을 뗐어요. 앞서 들으신 것처럼. 그런데 2차 접종 70%는 돼야 된다. 시기상조론이 있습니다. 앞서 정부가 위드 코로나 시점에 전제 조건에 2차 접종은 50%로 봤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그것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2차 접종도 70%는 돼야지 그나마 위드 코로나라는 것을 이 운을 뗄 수 있다, 꺼낼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서 시기상조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위중증 환자 발생 최소화하는 10월 말이나 11월 초가 돼야지 시작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2달 좋기 이 뒤에나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거 전문가들은요.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죠. 어제 이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는 2명 더하기 그분들은 인원수 제한에서 뺍니다. 플러스 알파 정책을 내놨지만요. 그게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게 뭐야? 울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식당 카페 영업이요. 밤 10시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1시간 앞당깁니다. 밤 9시까지로. 예전에 3단계 때 9시까지 했던 그 기억나시죠? 그때입니다. 자영업자분들 영업 1시간 단축 큰 타격이다. 4인 모임 접종 인센티브 효과 미미하다. 앞서 유용학 교수 말씀처럼 아니 1시간 단축하면서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는 4명까지 들어오게 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 경조고 약준자는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분들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급기야. 그래서 전국 단위의 차량 시위 나서겠다. 도저히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고 문인철 평론가님 얘기 들어볼게요. 매일경제 사면도요. 자영업자들 우라통이 치민답니다. 9시 영업 제한은 직장인 손님 받지 말라는 얘기다. 그럴 수도 있죠. 직장인분들 퇴근 시간 빨라야 7시 넘어서 오잖아요. 그러면 이동 시간 합치면 8시 정도에 와서 겨우겨우 밥 한 공기 뚝딱 먹고 가란 얘기냐?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라통 치민다. 그리고 어디 제목 보니까요. 문인철 평론가님 정말 1시간 단축 다시 돌아가는 거는 자영업자들 죽으라는 얘기다. 이런 격한 울분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를 국민으로 과연 복이나 하고 있느냐 그렇게 울분을 토는 게 참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정말 그 우리를 봉으로 보는 거 아닌가 그런 그 생각들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렇게 9시까지 제한을 했을 때 이제 연장을 해가지고 끝났을 때 만약 그래도 코로나 환자가 급격하게 팍 줄지 않으면 그러면 시간을 또 8시로 줄일 겁니까? 그래서 10시, 9시 이 부분이 국민들한테 딱 설득력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신규 확진자들 중에요. 60% 이상이 방역망 관리에서 벗어난 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K방역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역학조사랄지 쪽에서 어디서 나왔고 어느 식당에서 나왔고 또 어느 학교에서 나왔고 그게 다 해서 거의 그 대부분이 밝혀졌는데 지금은 60% 이상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모르고 있는 부분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50%도 아니고 60% 이상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방역망이 실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가하게 뭐 위드 코리아니 뭐니 그런 소리나 위드 코로나니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고 그건 백신이나 좀 70% 이상이 다 됐을 때 해야 될 말이죠. 그거 국민한테 이뤄도 안 됩니다. 결국은 지금 방역이 실패하고 있는 것인데요. 과연 이게 앞에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게 또 안 되면 8시로 줄일 겁니까? 정말 좀 달리 생각해보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부도 참
고육지책으로 이런 카드를 꺼내 들었을 텐데 앞서 들으신 것처럼 여론도 특히 이 현장에서 이 가게를 꾸리시는 분들의 지금 비난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이런 가운데 백신인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 그 관심이 쏠린데 이런 기사가 눈에 띄더라고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는 연령을 많이 하향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신청자가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런데 경향신문 3면 보니까요. 26일부터 29일까지 지금 백신 예약 이 날짜별로 하잖아요. 자신의 생일 끝자리 10부제 그렇습니다. 26일부터 29일까지 1차 접종하는 18살에서 49살까지는 모두 화이자로 백신 접종을 맞춰주겠답니다. 이때 예약을 하신 분들은요. 사실은 그동안 아스트라제네카의 연령을 하향했지만 현장에서는 어떤 목소리 들렸냐면요. 혈전증 부작용 우려 때문에 내가 맞는 게 백신 아스트라제네카예요? 나 그럼 안 맞을래요. 이렇게 백신을 거부하는 사례도 계속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가요. 이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폐기가 되는 양이 상당하답니다. 그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26일부터 29일까지 백신 예약 10부제 때 이때 예약을 하시는 분들은 18세 1차 접종하는 18세에서 49세는 모두 화이자를 맞춰준다. 이런 기사도 눈에 띕니다.